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국민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외국가를 보며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죠. 이런 한민족이 그 위기에 하늘의 도움이 함께했다는 사실은 또 있습니다. 그죠? 1950년 1월 달에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스티브 애치슨이 미국의 아시아 방위 정책인 애치슨 선언을 통해서 애치슨 라인을 설정합니다. 빨간게 애치슨 라인인데요. 그게 뭐 알래스카에서부터 일본 홋카이도, 북해도 그리고 일본 반도에서 필리핀까지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오른쪽 미국 쪽에 벌어지는 분쟁은 즉각 미국 계획에서 참전한다라고 하는 국방 정책이었는데 그 정책에서 대한민국과 대만이 빠져 있습니다. 이걸 알고 김일성은 옳다구나 이때다 찬스다 하면서 스탈린을 3번이나 찾아가가지고 군사 지원을 해주면 남한을 제가 적화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스탈린이 남한 그걸 받을 것이 아니라 여차하면 중국도 도와준다는 그런 허락을 받으면 내가 도와줄게 하는데 또 모택동을 찾아가서 모택동한테도 그런 도와줄게라는 그런 또 협약을 했죠. 그래서 중국과 소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날 기습 남침을 하게 됩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한 달여 만에 낙동강 이남과 우리 마산, 진도신 이 안으로 남겨두고 전역이 북한에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구세주처럼 등장한 것이 바로 유엔 연합군의 파병이었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서 유엔 연합군 파병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침의 배후에 누가 있었죠? 소련이 있었죠. 소련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그때 대만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데 그 소련이 북한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자기와 상대되는 유엔 연합군이 소련과 하나 된 북한을 연합군을 파병하는데 거기에 찬성할 리 없죠. 당연히 거부를 끈지겠죠. 그런데 하늘이 보고서 하나님이 보고서 유엔 연합군 파병을 결정하는 안보리 회의에 소련 대표가 불참하게 됐습니다. 어떤 천재지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참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위기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보고하사 유엔 연합군의 지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뭐 하늘의 도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까요? 한민족이 겪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은 국난 극복의 솔선수범한 지도자의 노력과 위기 탈출 전략과는 우리 대중의 의지, 그리고 때때로 조지는 하늘의 도움이 어우러지는 삼박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때 그 세 개의 요소 가운데 한 요소가 더 영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늘의 보살핌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도움이 우리 한민족과 함께 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헤아리고 진인사 대천명, 우리의 인간을 잘 도리를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진인사 대천명하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민족에게 내려진 하늘의 보살핌이자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지성감천이라고, 지성이면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지성감천 정신을 통해서 하늘이 도와줬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의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진인사 대천명 그리고 지성감천의 정신으로 하늘의 뜻을 깨우치고 하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신으로 정말 양심적이고 하늘의 뜻 맞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정성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하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깨우치고 하늘의 뜻대로 살아오시면서 한해 문화를 실천하신 분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남북 국민연합 창설대회 사진인데요. 1987년 5월 15일 날
우리 문재인 총재님 참 아버님께서 창설하셨습니다. 그 창설대에 그때 말씀 한 2분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숙명적인 과제를 완수하게 우리는 모였습니다. 남북한이 분열된 이 실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간호사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시절에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저들을 해야 어린이 38살 넘어서 하나님의 기도하게 한 것이 40년 전이었습니다. 철저한 항상으로 38살 넘었을 때 이 공산당 해방 내수를 털려와서 그때는 거짓대로 낳고 40년 동안 힘으로 싸워야 할 운명적인 길이 나와있는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제로 청년하기 전에 인생의 비타는 것을 많이 기억하시고 민족의 통일 해방을 내야 전진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다시 다짐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운동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야말로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남노를 막론하고 시유물을 막론하고 그야말로 손에 손을 잡고 지와 성을 다하여 피방을 각오하고 통일 완성을 바라면서 북한 해방을 목표로 세우고 맹세를 거듭하면서 혹은 신앙자는 신의 이유를 부탁하고 혹은 사회활동이나 직장에 있어서의 통수를 충족하면서 그 권위를 성사하기를 우리만이 아니라 수많은 명의 우리 동네들이 그런 사실을 아시고 그 성문 예. 네. 오래간만에 목소리 들었어요. 그리움이 나한테는 그렇지. 네, 박수 한번 치켜요. 네, 그 하늘의 승리에서 가장 반대편, 사탄편에 선 단체할까요? 사상이랄까요? 그게 뭔지 아시죠? 바로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이죠. 네, 우리나라 우리 전 세계 공산당으로 인해 가지고 공산당 혁명, 공산당 통치 그런 걸 통해서 1억 5천만 이상이 죽었다고 영국 여러 피가르지에 실렸던 것이 벌써 지금 80몇 년 전인데 그 이후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공산당을 극복하기 위해서 싸워왔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도에 미국 닉슨 정부가 베트남전을 반대하는 야당이 회의한 것을 보충하다가 걸렸습니다. 그게 바로 닉슨 게이트인데, 워터게이트죠.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그 거짓 해명을 하다가 일이 더 커져가지고 대통령까지 하야했던 그런 정치 스캔들이 바로 이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그때 문 총재님은 150여 명의 선교사들과 백악관 앞 공원에서 대통령을 위한 기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라. 이런 구호를 가지고 이런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974년 2월 1일 날 닉슨 대통령과 회담을 했습니다. 물란전쟁과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용서, 사랑, 하나 되라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대통령 편에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면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가지고 닉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총재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 그리고 운동에 대단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버님께서 동남아시아의 1000만 명의 죄 없는 생명이 당신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목숨을 걸고 결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어요. 라고 닉슨이 말하니까 그렇게 회담에서 두 분이 회담에서 약속된 내용이 이것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해결, 그 다음에 대통령 사임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월남전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 이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 이 약속대로 되었으면 좋았는데 약속대로 되지 않았죠. 1914년 8월 8일 날 닉슨은 결국은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물러나게 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점점 커져가지고 물러나서 그렇고 그리고 사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대통령직에 물러나게 되죠. 그럼으로써 76년도에 하트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고 하트 대통령이 인권 외교를 중요해서 공산주의에 관용을 베풀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또 베트남의 전쟁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15년 4월 미군이 철수하게 되니까 베트남이 공산화되니까 라오스, 캄보디아 그 주위에 다 연쇄적으로 동남아가 공산화로 넘어가게 되죠. 그때 월남에 보트피플이라고 해서 100만 명의 월남 남이 배에 타고 세계 각지로 남이 돼가지고 바다에서 많은 남이들 바다에 빠져 죽기도 하고 일본은 우리나라까지 배 타고 오기로 했죠. 그리고 캄보디아 그로 인해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가 공산화되어가지고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에 해가지고 캄보디아 300만 명의 대학살이 납니다. 엄청난 학살이죠. 킬링필드라는 영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월남전 패전에 자기들이 관여해가지고 미국 관여해서 패전한 게 없는데 월남전에는 패전에 물러서 자기들이 나오고 결국 패전했다는 그런 충격이 빠져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정신적인 타락에 빠져가지고 마약과 폭력, 불섹스가 만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점점 세계가 공산화되는 그런 위기에 빠졌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세계 공산화. 점점 세계 지도가 붉은색으로 물들어가는 그 시기였던 것이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중에 특별한 작전을 세웠는데 그게 어떤 작전입니까? 차기 대통령은 반공주의자인 레이건을 반드시 세운다고 하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문 총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의 대통령은 4년 재임이잖아요. 제 4년인데 한 번 더 그 선거에서 당선되면 재임을 할 수 있다. 총 8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카터가 4년 끝나고 재선이 되면 세계는 완전히 적화된다. 세계 운명이 차기 대통령의 손에 달리게 된다.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널드 레이건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뉴스월드진 박보희 회장님을 레이건 그때 후보자에서 찾아가서 대통령 후보자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차기 대통령으로 택하셨습니다라고 말씀 전달하고 그런데 그때 실제 여론조사에서 레이건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레이건은 약점이 많았어요. 69세 고령이었고 그 전에 2번이나 낙선했던 사람이고 또 극우 인사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고 또 정치 출신이 아니고 배우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카터는 강점이 현직 대통령이에요.